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어제 8월 첫 거래일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한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좀 물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쪽으로 또 수급이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때마다 진짜 그게 시장의 수급이 역시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8월 첫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인지 궁금하고 좀 전에 뭘까요? 산업뉴스 제일 위에 5배가 비싸도 주문이 폭발한다면 삼성하고 SK면 반도체겠죠? 그렇죠. 추측을 해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미국도 요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좋은 것 같고 저는 오늘 톰리 우리가 SBS BG에서 자주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조금 이렇게 8월에 조심하자 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고 다소 이제 이례적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는 또 시장 더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으니까요. 월가의 톱니보다 더 센 분이 계시잖아.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모셔서 시장 얘기 그러니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지금 미증시도 사실 간밤에 혼조세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뭐 국내 증시도 최근 흐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큰 그림으로는 아마 대세 상승 장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증시라는 게 계속 뭐 오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S&P 기준으로서 거의 뭐 3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10월 그러네요. 네. 10월 13일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네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보통 20%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기간이 지금 벌써 거의 뭐 10개월째 그러네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대상승장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그래서 8, 9, 10월 달이 보통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구간이거든요.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쉬어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을 때 쉬어가는 장은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바로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조정폭이 뭐 5% 미만이라면 그거를 꼭 굳이 던졌다가 다시 살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주가가 20%더 빠져줘야지 실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뭐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250만 원까지는 뭐 차익 실현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시지만 그 이상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밸류에이션상 좀 비싸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죠.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서 지난 5월 달에 셀린 메이 얘기를 들으셔서 그랬었죠. 저희도 느꼈지만 뭐 5월, 6월, 7월 달에 매도를 좀 하셨어요.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다시 만약에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조정 구간이나 좀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다시 자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결국 지금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경기가 엄청나게 핫한 게 아닙니다. 오늘 또 PMI 지표 나왔죠.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50 미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여름철이라서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디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도 근원 PC 인플레이션 쪽은 계속해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헤드라인이 3%대로 떨어졌으니까 목표치가 2%잖아요. 그러면 이제 2%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한참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디어질 거고요. 문제는 지금 이 근원 PC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이 숫자는 여전히 좀 4%대로 높습니다. 이 숫자가 이제 3% 미만으로 떨어져 줘야죠. 근데 아마 그런 숫자들이 앞으로 몇 개월간 나올 수 있다. 내년 초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인플레이션 하락 구간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안 비싸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차트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PE 멀티플이 S&P 500이 지금 한 19.3배, 4배 정도 돼요.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4%에서 5% 구간, 지금 딱 중간에 있는 게 평균 PER이 얼마냐면 19.1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비싸 보이죠? 예. 예, 근데 왼쪽으로 딱 넘어가면은 저게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시대입니다. 예. 그때는 PER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3배까지 올라갑니다. 아. 예,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준다면 시장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룸이 한 20% 정도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잖아요. 왜냐면 유가가 지금 $80 위로 올라왔고 그렇죠. 또 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덜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아마도 연말까지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차트가 뭐냐면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나서 하락하는 구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락하는 구간인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저게 뭐냐면 하락하는 구간이 최대는 5년 걸렸고요. 예. 최소는 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하락하고 있냐면 한 10개월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락하는 구간이 한 1년 넘게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짧게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구간의 상승률을 보시면은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작게 올라야 70% 이상 오르는 거고요. 많이 오르면 120%도 오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30% 정도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어떤 대세 상승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구간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 아래이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네. 고맙죠 오히려. 예. 그거를 좀 여태까지 올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셨다면 좀 살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 유본 부장님 제 일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미국 장 끝나고 나서 나온 이 소식 다소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네. 이 피치에 네. 미국 국가신용 등급 하향 이게 딱 12년 만이네요. 네. 그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그 미국 떨어뜨린 게 2011년 8월 5일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요. 네. 미국의 그 신용 등급 부분에 있어서 2011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사실 뭐 정부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가계 부채가 문제였었잖아요. 그 당시 미국, 미국이 그래서 큰 위기가 오고 난 이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펀디멘털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거의 10몇 % 빠졌었습니다. 그때 그쵸? 8, 9월 예. 조금 밀리고.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부 부채 비율은 그때보다 훨씬 높죠. 예. 지금 뭐 사실 뭐 재정 적자 폭도 GDP의 4%가 넘고 이번에 피치가 문제 삼은 것도 그 재정 예, 부분인 부분이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은 금리를 가장 높게 만들었잖아요. 네. 선진국 중에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에서 자금이 막 왕창 빠지면서 달러 지수가 막 급격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럽과 일본을 팔고 네. 오히려 미국의 나스닥과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를 하자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피치의 다운그레이드 신용등급 강등 뉴스는 그때보다는 훨씬 덜 영향을 줄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딱 타이밍이 보시면 네.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나타난 현상이죠. 예.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를 보시면은 보통 시장이 만약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7월 말에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후에 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같이 맞붙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싸우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 구간이 여름철일 수도 있고
8, 9, 10월 달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 쪽으로 예.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뉴 불 마켓이라고 해서 새로운 대상승장 안에 들어왔는데 네. 그 올라가는 거의 속도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결론을 지어 보면은 뭐 간밤에 나온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 밑이니까 이게 경기 자체가 막 확장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또 무너뜨리는 정도는 아니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예. 추가적으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냐면 예. 저희는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성장주.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한번 그 불마켓 예.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저기 보시면은 앞에 뉴자가 붙어야 되는 네, 거야.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보시면 이제 빨갛게 내려온 게 이제 하락률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는 뭐 24% 정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S&P가 지난번에 보시면은 거의 뭐 20%대 중반 하락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보시면은 아무리 작게 올라도 48% 올랐었고 오른 기간을 보시면은 적어도 한 2, 3년은 올라갔죠.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5%, 30% 정도 올랐는데 아직까지 만약에 저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추가 한 20% 정도 더 올라가고 끝나는 장이겠죠.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상승률이었고요. 과거 보시면 뭐 80%대, 200%대도 나왔고 500%대도 나왔고 100%대도 나왔고 세 자릿수가 나온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온다라고 가정을 집어넣으면 그 구간에 지수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예. 결국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래서 ROE가 S&P 500이 지금 한 18% 정도 창출을 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이 20%가 넘고요. 나스닥 100이 25%가 넘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여전히 높은 ROE를 창출하는 그런 지수가 더 상승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성장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ROE를 엄청나게 세게 당기지 못합니다. 네네. 근데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뭐 나스닥 100기업이라든지 성장주들은 보시면 지금 실적 나오고 있는 걸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도에 그 이익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 25%입니다. 그래서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12% 정도밖에 안 보고 있지만 나스닥은 그걸 2배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해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여전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 위주의 투자가 더 중요해진다. 물론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2025년까지 들여다봤는데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2025년에 온다. 그러면 저기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내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말까지 봤었을 때 S&P 500과 나스닥이 전 고점은 돌파를 하고 이번 장이 끝나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경기 침체가 아예 안 온다는 얘기 또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체크업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저 상승 여력이 이렇게 수시로 보여주시는데 저 구하는 모델에 변수 중에 그것도 있겠죠. 미국채 수익률, 그리 시장 금리도 있겠죠. 네, 10년 국채 금리가 들어갑니다. 10년 국채 금리. 그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상승 여력은 떨어진다고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폭은 얼마나 되냐면요. 1%포인트 올라갔을 경우에 네. S&P 기준으로서 한 10% 조금 넘게 빠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네. 적정 가치가 10% 정도 빠집니다. 아, 10% 정도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거의 한 12.5%, 13% 그 정도 정도나? 네, 다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 100은 또 틀려요.
100은 아, 또 그래요? 틀려. 네, 왜냐하면 네.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하. 그래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1%포인트가 올라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는 모습이 아니라면 네. 지금 현재의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죠. 예. 아마도 향후 1년 반, 2년 동안에 이 4%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3.5%, 3% 네. 이때겠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10년 국채 금리가 3.5에서 4% 박스권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한 수치가 저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그 가정하에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계속 주시하는 게 이 10년물 기준으로 수익률 4%를 자꾸 올라서면 장이 자꾸 이렇게 주춤하니까 그렇죠. 요거는 계속 주목해야겠네요. 그렇죠. 어제 좀 올라갔고. 그러게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네. 아니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뭘 하는 게 뭘 만들어서 장사하려면 전부 미국 들어오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제조업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계속 이렇게 50 이하에서 놀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금 소비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장률 자체가 실질임금 상승률 수준 정도니까 지금 실질임금 상승률이 한 1.2% 정도 됩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소비가 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이니까 전체 그러니까 그 소비 증가율은 4, 5%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그게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못하는 환경인데 제조업 쪽에서는 보시면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생산 쪽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제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증가율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예. 소비는 같이 많이 안 늘고 있으면 어. PMI 지표가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아,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완전히 꺼졌다 이게 아니죠. 네. 예. 어느 정도 4에서 5% 정도의 소비 증가율은 일어나고 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볼게요. 보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렸던 게 지금 다른 쪽으로 약간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는 어쨌든 예. 한국의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타이밍이 네. 한국 투자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 증시가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을 경우에 결국은 그 신흥국도 네.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경기 민감한 국가의 모멘텀은 사라지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은 계속해서 전기차라든지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생산성이 상승되는 만큼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의 그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예,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예,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의 딱 시점을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내년도에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고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는 많이 빠지지만 예.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P 500이 12% 정도 이익 증가율이 내년이다. 네. 그러면 나스닥은 25%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40%다. 뭐 이런 식의 이익 증가율이 회복될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게 결국은 모멘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익 증가율이 늘어난다라는 게 미국의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회복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결국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업종이냐 아니냐. 예, 예. 그게 바로 2차 전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게 바로 반도체가 되는 것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되는 예. 것이고 아까 보니까 뭐 하나솔루션이 미국에다가 유상증자를 해서 또 네네. 생산 설비 늘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을 미국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다고 하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자꾸 숫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온 거는 뭐 중국이 갈륨, 뭐 게르마늄 게르마늄, 수출 금지, 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 이게 잘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쓰는 전략은 아주 단기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고성능 칩을 생산을 못 하거든요. 중국은. 네. 특히 지금의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은 고성능 쪽이죠. AI 쪽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이런 그 원자재를 다른 쪽에서 갖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거예요. 이런 핵심 광물들을요. 그렇죠. 일본에서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예. 일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나중에 좀 더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추세로 갈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는 지금 한국의 업종들이나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들의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맞다. 근데 저희가 볼 때 반도체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 중국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국가들의 어떤 매력도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겠고요. 예. 지금 포트폴리오 올려주시는데 저희는 한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시가총액 대비로 네, 높네요. 정말 높습니다. 15%니까 뭐 거의 한 많이 네. 지금 들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2차 전지가 과열됐다 맞죠? 네. 예,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면은 참 좀 거의 뭐 앞으로 미래 5년치를 땡겨와서 주가가 오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예. 그게 빠져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 플러스 사실 증시를 많이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중이 워낙 낮아서.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경기적인 펀더멘탈도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쉬어갈 수는 있지만 또는 네. 아니면 분산이 돼서 다른 쪽에 상승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큰 폭의 어떤 조정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한국에 있어서는 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이런 대표적인 성장 산업에 있어서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얼추 실적 시즌도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맞습니까, 네. 본부장님?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추세적으로 보나 전년 대비로 봤을 때 꼭 좋았다고는 볼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2, 4분기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네. 당연히 지금 뭐 하이닉스 실적 나왔는데 적자잖아요. 글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숫자가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의 증가가 많이 늘어날 거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제가 실적 부분을 가져오질 않았는데 네. 2, 4분기 실적이 지금 절반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7.3%예요. 이익 증가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그렇죠. 예. 또한 매출 증가율도 플러스 0.1%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경기 둔화가 맞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S&P가 뭐 급격하게 빠질 거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네. 여기서 이제 3, 4분기 넘어갔었을 때 예. 숫자가 안 좋아질 거다 더.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뭐 이런 식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얘기해 왔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타올을 던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예. 3, 4분기가 예상보다 좋겠구나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익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3, 4분기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3, 4분기부터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가을 네. 가을부터.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이제 올해 3, 4분기가 나올 때는 예.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기저 효과가 아하. 있죠. 그리고 4, 4분기는 또 안 좋아졌으니까 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상승폭이 아주 높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고요. 많은 분들은 많이 또 좋아질 거라고 너무 또 가신 거죠. 그러면은 중소형주 사야 되고
종목을 갖다가 막 확산시켜서 많이 사야 되는데 저희가 들여다본 결과로는 네. 아직까지 중소형주를 살 정도의 타이밍 뭐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예. 잘 나가는 기업만 잘 나가는 환경이다. 아. 잘 나가는 국가만 잘 나가는 환경이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잘 나가는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좋아지는 거고요. 결국 미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 100 시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0.3%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이제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였는데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죠.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657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933포인트입니다. 일단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늘 양시장이 다소간에 좀 숨고르기가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6,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1.6%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23,000원이죠. 어제 바이오주들 흐름 좋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7%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80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 쪽에서는 이제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포스코홀딩스 지금 호가에서도 3%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0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G화학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지금 미국에서의 판매 실적 좋았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주가 자체 어제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랐죠. 네이버 오늘 호가에서도 1% 추가적으로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36,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 약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396,000원이고 에코프로도 4.8% 하락이 예상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67,500원. LNF가 1% 약세 예상됩니다. 포스코 DX 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3,400원이네요. HLB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줬고 HLB도 역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0.9%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하락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내림세 예상되고요. SM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랐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34,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가 이제 연고점을 경신하고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는 시장 분위기인데 사실 호가하고 또 장중 흐름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변동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네. 한 선물을 한 2만 개 정도 순매수한 것 같은데 예. 하기야 요즘 제가 드는 의심은 외국인들이 선물 갖고 단타를 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요? 예. 예. 이게 무슨 길게 추세를 내다보고 그렇게 가는 건가 좀 의심이 드는데 일단은 한 가지 이제 그거는 있죠. 아까 우리 어제장 오늘장에서 쏠림 완화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8월 들어서 분명하게 7월과 다른 어떤 흐름이 될 것 같네요. 조금 쏠림에서 완화. 이게 예. 그러면 수혜를 보는 업종이 어딘지 그리고 그 쏠림이 조금 완화되면서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로 가는 데가 어딘지 그걸 좀 살펴야 되는 8월 초 같은데요. 저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 네이버 같은 종목이 저희가 방송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있죠. 예.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글로벌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글로벌 하는데 성장성. 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플랫폼 회사들이 한국에만 어떤 집중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네이버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 컬처를 이용한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쪽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서 또 밸류에이션도 싸 보입니다. 그래서 챗 GPT 열풍이 막 이렇습니다만 본부장님 네. 우리나라의 IT 기술이나 네.
이런 것들로 또 잘 따라잡잖아요. 네이버 이런 데서 하면은 한번 경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 네. 금액의 차이가 아, 지금 AI 투자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 월등하게 거의 뭐 대부분을 다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이 AI 시장이라든지 IT 시장은 예. 그만큼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에코시스템. 예, 결국은 그만큼 이제 마켓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만드는 게 한국 시장에 국한돼 있으면 그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네, 네. 올릴 수 있냐,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시장 점유율을 뭐 거의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K컬처를 이용을 한다면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GDP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전 세계 GDP의 2%가 안 되는 수준인데 예. 지금 엔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의 5%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그러면 2배라는 거잖아요. 두 배 반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만큼 확장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다 이런 종목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 업종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그런 업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 금리 상태가 네. 이제 22년 만에 지금 최고 금리 상태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조금 비중을 생각할 때 이제 좀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올해에 채권을 많이 사셨던 분들은 그 땅을 지금은 치고 후회를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떨까 해도 예. 저희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채권 투자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국채 중에서 단기채를 사시면 5% 수익률이 나니까. 네. 그래서 연 5% 정도에 만족하신다. 그리고 세금 20% 낸다. 그래서 연 4% 정도의 수익 가지고 만족을 하신다면 그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투자는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채권은 한 20%만 들고 가고 주식을 더 들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저기 보시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평균 그 리테일 쪽에서 투자를 하는 비중을 보시면 주식의 비중이 지금 61%입니다. 근데 과거의 고점, 그러니까 2021년 고점을 보시면은 66%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채권 비중은 지금 21% 정도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거 넘겨주시면 네. 채권 비중을 좀 넘겨주시면 21% 정도 되는데 저게 아마 또 17%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 줘야지 네. 연간 수익률 10%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과거 역사상 지난 30년, 50년을 들여다보더라도 채권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변동성은 더 심하지만 네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올려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금리가 5%이면 5%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게 만족하신다면 채권을 들고 가시는 거고요. 그 이외에 주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개인 현금 비중도 지금 한 11%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8월 2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애플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들 실적 그리고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또 2차 전지 대신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이 조금씩 이동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었고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양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
보였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58%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2,651포인트. 코스닥도 0.9% 떨어지네요. 931포인트입니다. 양시장이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7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떨어집니다. 55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7% 하락하네요. 12만 4,100원 선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좀 올라줬는데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차 80만 원 선을 하회합니다. 79만 6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2%대 약세를 보여줍니다. 60만 6천 원이고요. 삼성 SDI도 0.7%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가네요. 0.5% 상승. LG화학이 0.9% 하락이죠. 64만 9천 원. 현대차가 1% 떨어지고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모처럼 올라줬는데 하루 만에 지금 다시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네이버가 0.8%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지금 3% 약세 49만 4천 원. 다만 이제 양봉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8% 떨어집니다. 39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3.9% 약세죠. 117만 9천 원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올라갑니다. LNF가 1.4% 하락하네요. 24만 4천 원. 포스코 DX도 2.8% 하락합니다. 3만 3,950원. 지금 봤을 때 2차전 쪽에서는 다시 한번 양봉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 흐름 봤을 때는 아침 개장하고 한 9시 30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0.3% 떨어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3%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 올라가네요. 91,100원이고 펄어비스, SM 각각 2%에서 1%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18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요. 외국인은 94억 원, 기관 1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다시 또 순매수를 보여주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그밖에 철강, 금속, 또 유통 섹터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종이목재 섹터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서 비금속 광물, 또 기계, 보험, 전기가스 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70억 원, 5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8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올라갑니다. 3원 70전 상승한 128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조금 원화 약세가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네. 지금 이렇게 100 아래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올라온 이후로는 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시종등급이 강등됐다. 예.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나라의 통화인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죠. 네네네. 그거는 또 시험 그렇진 문제일 않네. 뿐이고 예. 현실은 다르니까 그러게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느덧 지금 다시 1290원도 한번 트라이 해보자 하는 그런 식의 환율이 되고 있네요. 어쨌거나 지금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우리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미국 따라서 조금 반영하면서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증시로서는 현재로서는 부담이죠. 네. 울고 싶던 차에 자꾸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환율도 올라가, 금리도 올라가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딴 거 없네요 보니까. 지금. 아니 오늘 지금 예, LS 그룹주도 그렇고. 정민앵커 소개하시는 와중에 예. LS 그룹주가 아니라 초전도체네. 초전도체, 예. 어디 유튜브나 무슨 인터넷에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오는 서남하고 종목 서너 개 신성 있으면 델타테크. 그냥 스치면 상한가입니다. 지금 상한가예요.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 것도 없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또 상황이 됐네요. 참 재밌죠. 초전도체 관련주. 서남 상한가, 신성 델타테크 역시 상한가. 지금 이거 아직 지금 바깥에서 학계에서는 지금 검증 중인데 예.
하기야 이제 일단 한번 달려갔다가 네. 그 다음에 한번 봐야 돼. 이게 얼핏 보니까 이거 진짜 저도 이과적인 이 과학적으로 그건 없습니다만 세상 완전히 바뀔 모양이던데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은. 이게 전기저항 영인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초소형으로 뭐 고효율을 예. 노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도 그렇게 되면 초전도체가 뜨면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하고 예.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부문하고 같이 윈윈하면서 더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빨리 속도를 낸다 해서 막 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또 예. 여기서 LS 전선이 그 초전도체 물질 송전하는 케이블 뭐 관련돼서 또 엮여 있는 상황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예. 네, 본부장님 지금 이런 수급 이것도 또 다른 수급 쏠림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예.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추천을 못 해드립니다. 워낙 또 이제 매크로적인 그런 지표 위주로 많이. 매크로적인 지표를 예. 떠나서 제가 운영을 지금 벌써 7년째 해오고 있는데 네네네.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지만 저희는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질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예.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초기 단계에는 저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이제 제 투자 어떤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예. 네, 그것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그 환율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에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비중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유럽 쪽을 줄이고 일본 쪽을 줄이고 오히려 미국 나스닥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방금 아까 올라왔던 차트를 보시면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경제 지표가 지금 유럽 쪽은 계속 서프라이즈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빨간색 선입니다. 유럽 쪽요? 예. 그리고 미국은 회색 선인데 계속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만 잘 나간다? 예. 이 정도까지입니다. 예, 그런 환경에서 지금 유럽의 금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유럽의 기준금리는 4.25예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5%대 중반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4%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금리는 미국이 1%나 더 높은데 인플레이션은 유럽보다 1%나 더 낮아요. 그렇다면 이게 훨씬 더 투자하기가 편해지죠. 그러네요. 예, 마음이 훨씬 편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유럽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아까 보시면 3%를 줄여서 거의 투자를 많이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 쪽을 보시면은 일본에서도 좀 발언이 있었죠. 예, 장기 금리에 있어서 1%까지도 용인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투자의 매력도가 좀 줄게 되는 거죠. 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환율의 움직임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러의 움직임 자체가 100이 깨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서 지금 한 101.8, 뭐 102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달러가 강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가팔랐다면 115에서 지금 벌써 100까지 떨어졌다가 예. 살짝 올라온 거잖아요. 예.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천천히. 예.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일 때는 오히려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성이 심할 때만큼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자금을 늘리고 있잖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화가 지금 이렇게 빠지다, 그러니까 절상을 하다가 네. 또 뭐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달러도 천천히 절하가 될 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플로우 자체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 높은 쪽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산업 쪽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중국에 있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쪽을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또 환율이 이쪽은 오히려 더 깨지는 현상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예상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업종을 골라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 증가율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중국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또는 내수 시장이 큰 이런 업종들은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전기차, 또 신재생 에너지 예. 이런 쪽은 막 세 자릿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적어도 뭐 20~30%씩 이익 증가율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종목 선별이 중요해진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신흥국 비중 32% 정도 투자를 하고 선진국 비중을 갖다가 뭐 한 68% 투자를 하는데 지금 저기 딱 보시면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그냥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열등하게 높게 나옵니다. 예, 상대적인 매력도가 특히 나스닥 100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숫자가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나스닥, 위가 나스닥 예. 100이고 밑이 예. 나스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흥국을 좀 넘어가 주시면 신흥국도 보시면은 한국의 코스피 그리고 베트남 비엔 지수, 대만 가권 지수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 코스닥도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리겠고 중국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열심히들 집중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스닥 100하고 네. 나스닥이 바뀌었다 하니까 네. 바로 그냥 네, 이건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그랬구나. 그렇죠. 제작진이 어떻게 성장 여력까지 다 체크를 하겠습니까? 예. 그 나스닥 100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 네. 매력도도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매력도를 분석을 하려면 네. 그 지금 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그 이후의 시장이,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근데 보통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온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예.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금리를 인상을 하고 최근에 보시면은 1995년 그리고 2000년, 2006년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한 5% 정도 3개월 동안 상승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 10% 상승을 했고요. 작게 올랐을 때는 2.5%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쉬어가는 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것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저게 지금 왼쪽에 아까 잠깐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네. 이 구간에 나스닥의 상승률이 월등하게 좀 전에 나온 화면. S&P 500보다 높아요. 나스닥이.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00% 상승을 했던 게 S&P인데 네. 나스닥은 533%나 상승을 했어요. 와. 그래서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예. 이 구간 동안에 저희는 계속해서 대상승장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면 여전히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가장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저 포트폴리오는 변한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거의 뭐 몇 달째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저기서 다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상반기에 별로 안 좋았던 게 신재생 에너지랑 네. 바이오가 별로 퍼포먼스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종목 매력도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개별 종목이 예. 이제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AMD, 테슬라, 구글, 애플, 메타 플랫폼, 퀄컴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아마존, 줌비디오 이렇게 13개 종목을 저희가 대형 기술주로 네.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50%가 넘는다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아까 보면 나스닥 100이 거의 25%. 근데 물론 내년 연말로 계산하면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 성장주의 매력도가 더 높다. 예. 그래서 대형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한 장
앞으로 근데 엔비디아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해도 더 네. 여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AI 관련된 칩 부분에 있어서 예. AMD가 숫자가 지금 주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네네. 주가가 올라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엔비디아는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엔비디아는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네. 예,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 팔리고 더 팔 게 없어서 AMD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엔비디아가 뭐 거의 한 80% 이상, 뭐 높게는 90%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네. AI 관련된 칩에 있어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고요. 뭐 그 이외에 테슬라나 구글 뭐 다 지금 뭐 AI 관련된 것도 있고 전기차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발표가 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또 얼마나 그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비전 프로가 얼마나 팔릴지에 대해서도 네. 좀 지켜보시고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질지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